개딸과 함께하는 알았어. 알았다고. 자, 다스베이다 제 211회 시작하겠습니다. 노영민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박수 시간이 있어요. 박통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 가셨지. 그리고 5.18로 또 대적이 되셨죠. 네. 그런 후에 전기기술자로 일을 하시다가 90년이 되어서야 겨우 졸업을 합니다. 그래도 졸업을 했다. 박수. 아이, 쑥스럽네. 그 이후에 청주시 흥덕구 을이죠. 내리 3선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2012년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을 하셨어요. 문재인의 오리지널 비서실장입니다. 박수! 그리고 이제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아무나 비서실장 시키지 않는 문재인의 두 번째 비서실장이었다. 박수! 네. 자, 그러나 비서실장 시절부터 부동산으로 욕을 드셨죠. 비서실장이니까 본인 변호를 한 번도 못했어요. 제가 대신할게요. 반포하고 청주에 아파트 2주택 중에 하나를 팔아야 된단 말이지. 처음에는 반포를 팔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청주가 지역구이자 고향이에요. 거기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가족이 또 서울에 살 뿐만 아니라 청와대 근무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청주 아파트를 내놓으니까 이번에는 반포 재건축을 노린 게 아니냐고. 그렇게 욕을 먹었어요. 근데 또 청주에서는 지역구 버렸다고, 고향을 버렸다고, 거기서 또 욕을 먹었어요. 조중동의 함정 프레임이었어요. 이렇게 해도 욕을 먹고 저렇게 해도 욕을 먹는 거예요. 결국 둘 다 팔았죠? 예. 둘 다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니까 한 번도 이걸 제대로 해명해 보신 적이 없죠? 그랬죠. 네.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이 말이지 부동산 투기하고 재건축 노리고 이렇게 공격을 했죠. 사실 서울 아파트도 그게 산지가 오래된 거예요. 네. 그리고 13평짜리 애들이 사는 아파트인데, 네. 13평짜리고 또. 참, 그랬죠. 결국 두 채를 다 팔아버렸는데, 네. 제가 집사람한테 평생 먹은 욕보다, 네. 그러니까 언론에도 욕을 먹고 그리고 집에서도 욕을 먹고 고향에서도 욕을 먹고 지역구 욕을 먹고 다 먹은 거예요. 아이고. 근데 실제로 사연은 이거예요. 그 집사람이 아니 내가 이 나이가 돼서 무주택자가 돼야 되겠냐고. 새빵을 전전해야겠냐. 이제 이러면서 막 그냥 저한테 포부됐었죠. 예. 실제 사연이 이거예요. 이게 함정 프레임이라고. 그러니까 기사 읽는 대로 믿지 마세요. 근데 이제 올해 1, 2월에 뉴스가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첫 번째로 했던 게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다. 그때 당시는 자유한국당이었지.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들 기억을 못 하시는데 박근혜 신당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알죠? 그게 그겁니다. 네. 2020년 네. 총선을 앞두고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몸이 안 좋았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사면론, 석방론이
솔솔 흘러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연결된 것이 TK를 중심으로 한 박근혜 신당론. 있었어요. 이게 당시에 언론 쪽에서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신당이 나오면 누가 제일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쪽이잖아요. 그쪽 사람들, 패널들은 종편이고 어디 나와가지고 뭐 입에 개거품을 불고 반대했어요, 그 당시에. 정말로. 그랬죠. 이제 그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그랬나 하고 또 이렇게 부인하고 그러죠. 예. 홍준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유영하 변호사 악수하고 막 박근혜 찾아갔잖아요. 그 유영하 변호사 막 공천시켜줄 것처럼 막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하고 나서 유영하 낙마시켰잖아. 이용해 먹고 버린 거예요. 걔는 그래요. 자, 2월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윤석열 후보 시절에 대선 후보로는 반중 발언을 해서 보수 진영의 표를 얻고 뒤로는 중국 측에 사과하고 이러고 있다라고. 네, 그랬습니다. 네. 저쪽에서 저에 대해서 만약에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고발을 했으면 재밌었을 텐데. 재밌었을 텐데. 저 혼자 들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사실일 것 같은 그런 분하고 같이 들었어요. 비서실장의 신분보다 더 그럴듯한 분이 누굽니까 대체? 아니 아무튼 아무튼 그리고 그 얘기를 우리한테 전한 사람 이건 확실한 사람이죠. 네, 이거 처음 밝히는데 전직 대사입니다. 전직 대사가 메신저가 되어서. 예. 어허. 참 미안하다. 우리의 그 뜻이 그게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라. 우리는 중국과의 이 관계를 좋게 가져가려고 애를 쓰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다. 앞에서는 센 척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네. 예. 기분 좋으시네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2월 달에 당시 윤석열 후보를 뭐라고 비판했냐면 대통령을 속였다. 요지가 뭐냐면 이제 총장 임명하기 전에 면접을 봐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물어보고 공수처에 대해서 물어보고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해요? 다 물어봤는데 후보들 중에 가장 강도 높게 검찰 개혁을 찬성한 사람이었다는 거야. 아주 우리의 요구보다 더 나갔죠. 요구하는 것보다 더 세게 얘기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문서로 된 거를 나중에 아예 그게 문서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문서 까야 되겠네 그거. 그게 저 대통령 기록관으로 다 있을 겁니다. 수사권 분리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근데 수사 지휘 안 해도 된다. 수사권 분리, 축소 다 찬성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안보다 더 강하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문서로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속인 거 맞지. 문 대통령은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말이 없는 양반이라. 문 대통령이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그 노무현 대통령을 빼다 닮았어요. 빼박이라 그러나요? 네? 진짜 그 바보 노무현과 똑같이 바보 문재인. 빼박이 뭐 대단한 단어라고 또 빼박이라고. 처음 써봐요. 제가 이제 중국에 대사로 있을 때도 TV 나가서 그 문 대통령에 대해서 그 사자성어로 인성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했을 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측은지심을 얘기했어요. 그분께서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인간에 대한 연민이 있죠. 그 대통령 현직 시절에도 YTN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왜 그 어려운
정말 장애 아동이나 어려운 그런 사정이 나오고 좀 이렇게 계좌번호 나오잖아요. 대통령께서 구조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해결을 추구하시는 분이지만 그 한 인간에 대한 연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홀내고 송금을 해요. 아이고. 예. 아이, 참, 정말. 이제 그런 분이에요. 두 번째는 역지사지. 합리적 사고를 위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거 아닙니까? 그거 대단하죠. 예. 자기 객관화하는 거. 네. 그 세 번째가 붕우유신입니다. 문 대통령께서 한 번 믿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속이고 배반할지라도 문 대통령이 배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세 번째 말로서 답변하겠습니다. 나 같으면 개놈 새끼 이거. 배신 얘기 나왔으니까 이어가 보자면 충북도지사 상대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그 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해놓고 장관부터 국회의원 사선 모든 공직을 다 민주당에서 했어요. 국민의힘 인수위 갔다가 충북도지사로 나온 거예요. 모든 공직을 다 민주당에서 해놓고. 야, 그래서 이분이 그 선거운동 전략이 나의 과거를 알지 마라. 지역구도 옮겼죠? 네, 저 처음에 안산에서 했다가 지난번에 고향에서 출마했다가 이번에 또 청주로 50년 만에 왔습니다. 국민의힘 인수위에 어떻게 들어가? 국회의원 4번을 전부 다 민주당과 함께 했는데. 이야, 하실 말씀 좀 있으시죠? 예. 정말 할 말은 많은데, 참 우리 충청도 양반 동네잖아요. 충청도식으로 요거를 이제 비판한 어떤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뭐 아무튼 좀 이렇게 왔다 갔다가 좀 하셨네요. 뭐 이 정도. 조금 왔다 갔다 하셨네요. 그것도 너무 센 거일지도 모릅니다. 해슈? 해슈? 와슈? 50년 만에 와슈?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잘 모르지요. 그 선거사무소 앞에 큰 대형 현수막을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사선 국회의원 그 한 거 하고 장관 한 거 하고 그것만 써 있더라고요. 사실 괄호하고 민주당 뭐 이걸 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시면 속이 쓰리시겠어요? JP가 인생 말년에 정치는 허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정치라는 게 참 삐끗 잘못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구나. 정말 허업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게 충청도식 비판입니까? 아니, 상대가 잘못했는데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대선 직후라 지금 분위기는 만만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충청권은 당 지지도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이었다고 하는 커리어를 얘기하면 자동으로 부동산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재건축 얘기하고 막 13평이라는 얘기 안 하는 거지. 거기 자녀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거 재건축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 내가 이 나이에 전셋집을 전전해야 되겠냐.
이제 이렇게 진짜 울면서 막 뭐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설득했던 것이 저거 재건축 안 돼. 우리 생전에는 안 돼. 그걸로 공격했고 정작 청주판 것도 욕먹었다니까 진퇴양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 개 다 팔 수밖에 없죠. 둘 다 결국 다 팔았죠. 근데 아무도 변호해주지 않지. 그 집을 팔고 나니까 이 또 전세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짐을 청주 것도 서울 것도 다 컨테이너 박스로 다 들어갔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생각해보세요. 국회의원 3선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는데 이 프레임에 몰아넣어가지고 결국 이 나이에 짐을 다 빼가지고 컨테이너에 집어넣었다니까. 집 다 팔고. 노영민 부동산 나오잖아요. 엉터리야. 그걸 아셔야 돼. 아무것도 모르면서 씨발. 근데 그때는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그냥 억울해도 감수하셔야 했지. 그렇죠. 네. 네. 그런 걸 감수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해보겠다고 했더니 상대가 어머 삼중철새가 왔네? 저는 사실은 충북 전문가입니다. 네, 충북에 대해서 저만큼 충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전문가신지. 충북의 뭐 역사, 지리, 문화, 산업 모든 면에 대해서 거의 정통했죠. 어떻게 하시다 그렇게. 원래 징역 삶은 좀 징역 살려. 책을 많이 읽게 됩니다. 징역 살려. 저는 독서한 걸 정리하는 것을 아주 잘해요. 충북 관련해서 예, 예. 오랫동안 네. 정리해 오셨고 네, 네. 이제 비서실장까지 했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도지사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충북도 고향을 떠난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또는 직장 때문에 충북을 떠나서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선거 때면 집에 전화한 분들이 많은 쪽이 이겨요. 그렇거든요? 진짜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출향인사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합니다만 출향인사들이 고향에 의견을 전하는 것은 네.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낮잖아요. 서울에서 이 양반 중요한 사람이고 꼭 당선시켜야 된다. 그런 전화가 어떤 사람에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분이 지지율 상관없이 당선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지역 두 군데가 충청하고 강원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전화가 필요하십니다, 지금. 사실 지역에서 첫 TV 토론을 MBC에서 했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유, 충북은 그냥 충북 사람한테 맡겨 놓지 그랬슈. 왜 왔어요? 그게 제일 센 발언입니까? 예, 제가 제일 센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 대표 공약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제 대표 공약은 저출생 극복입니다. 저는 사실 대한민국 국가 위기 제1호를 저출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단에 따른 북핵 위기,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일본, 거기에 환경 문제, 기후 문제, 고용 문제 참 많습니다. 그런 것도 다 주요 현안이고 위기지만 현 단계에서 대한민국 국가 위기 제1호는 저출생입니다. 19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1년의 신생아 수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26만이 됐어요. 태어난 사람이 전원이 80수를 다 누려도 80년 후에 우리 인구는 2,40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5,200만이거든요. 인구가
반도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이 출산율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참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그리고 국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제가 비서실장 딱 왔을 때 1년간 국가와 지자체 단독 사업 뭐 이렇게 해서 쓴 저출생 극복 예산이 30조가 넘었어요. 신생아 1인당 1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이럴 바에야 엄마 통장으로 1억씩 쏴주자. 여기서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 하나 해도 되나요? 네. 대통령님 주재 회의였어요. 제가 1억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님께서 우리 고민정 대변인한테 고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1억을 준다면 저도 지금이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생 극복을 하기 위해서 둘째 아이부터 매월 100만 원씩 5년간 지불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 며느리가 아버님 그건 첫째 아이를 반드시 낳고서 그 다음에 건너가니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첫 아이부터 안 낳는데. 그렇지. 그래서 바꿨어요. 첫째 아이부터 월 70만 원씩 5년간 60개월이죠. 요게 제 1번 공약입니다. 예산 추계를 해보면 4년간 들어가는 돈이 약 한 6,50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도와 시군이 4대6 매칭으로 하면 도에서 쓰는 비용이 한 2,500억 되는 것 같아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의 투입은 국민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과정 없이 바로 지급하자. 네, 첫 아이부터. 네, 제가 이 공약을 가지고 충북 전체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좀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140이죠. 70. 예. 매달. 그래요? 예. 셋째는? 셋째도 70. 그래요? 예. 그러면 두 번째 공약이 있습니까? 두 번째 공약은 충북이 농촌도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 기후에 따라서 수확량이 들쭉날쭉해요. 또 중소기업들은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또 많아요. 그래서 충청북도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민관이 이제 합작해서 이런 농산품, 농산물 가공품,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판로를 개척하고 판매를 대행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험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은 많이 되죠. 네. 그렇게 약하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막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다시. 예. 대사를 한 것이 해외 시장 개척하는데 중국 대사. 네, 그건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중국이라는 나라가요. 그 모델 출연료가 우리 국내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 뭐 한 14, 5억 되니까. 거기는 텔레비에 한번 나와서 이렇게 한번 하면 기본적으로 판매되는 것이 4천만 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샴푸, 린스 뭐 10,000원짜리다. 4천만 개? 10,000원? 4천억이에요. 그렇다고 모델을 싸게 쓸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부탁하면 야, 우리가 남이냐 뭐 좀 중국은 관시의 나라니까. 그렇죠. 예. 그 관계로 그 충청의 물건들을 중국에 팔 수 있는 활로를 내가 만들 수 있다. 네네. 그런 경험은 그런 다른 것도 있고요. 없을걸?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정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딱 터졌다 하면 어떤 시스템으로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니까 경험을 가졌다는 것이 아마도 도정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출향 인사들, 예. 그리고 유권자들, 그분들 향해서 온화디 해주시고, 간절하게 정말 절실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충북을 정말 국토의 지리적 중심에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으로 충북을 탈바꿈 시키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고향에 계신 친척분들 그리고 친구분들에게 노영민을 찍어달라라는 전화 한 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 들고 오신 거 뭡니까? 이걸 안 했네. 노영민 TV. 노영민 TV 구독하면은 도움이 됩니까? 선거에? 그래요? 네. 그냥 도움이 되지 말고, 어마어마하게, 엄청. 노영민 TV를 구독하면 선거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 구독자 몇 명입니까? 800명. 저희가 3만 만들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네. 후보님,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음 게스트 나와야 됩니다.